직장인들의 애환을 다룬 TVN 드라마 미생. 이 미생의 주인공 임시완 씨는 사회 초년생 장그래 역을 완벽하게 소화해 연기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아니 그따위게 뭐가 중요합니까? 다 팔았습니다, 사장님. 사실 임시완 씨 아닌 장그래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완벽 찰떡. 아 이거 캐릭터였죠. 아이돌이었나 이제는 뭐 기억도 가물가물해요. 네. 배우 임시완이죠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만약 임시완 씨의 이 선택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아는 그 장그래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2010년 아이돌 그룹 제국의 아이돌로 데뷔한 뒤 2012년 M본부 드라마 해를 품은 달, 2013년 영화 변호인에 출연하며 연기돌로 변신한 임시완 씨. 그런데요. 그 뒤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14년 미생 제작진이 배우를 캐스팅할 때 배우 이성민 씨가 이성민 선배님께서 한 가지 원하는 게 있으시다면 착한 연기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셨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임시완 씨 측에서 죄송합니다. 이 역할은 맞지 않겠습니다. 라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얼마 뒤 임시완 씨에게 직접 연락이 왔는데요. 누구보다 제가 장그래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사실은 시완군이 처음부터 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렇진 않았고요.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 네. 있죠. 이런 일은 근데 워낙 소속사에서는 많은 일이에요. 너무 많은 일이죠. 예. 결국 임시완 씨가 훗날 자신의 인생 캐릭터가 될 장그래 역을 직접 선택한 거죠. 아우 잘했다. 그리고 그 결과 임시완이 곧 장그래요, 장그래가 곧 임시완이다. 싱크로율 100%를 자랑하며 연기 좀 하는 연기돌에서 완전히 믿고 보는 배우로 등극한 임시완. 임시완 씨의 선택이 신의 한 수가 됐음이 증명된 거죠. 그러네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3 인사이드 아웃. I thought you said we were gonna act different. Great great grandfather. 자, 이 작품들 속에서요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boy are meant to be a musician. 할리우드 애니메이션을 움직이는 캐릭터 창조자 애니메이터계 금손 김재영 씨입니다. 저분 기사를 많이 봤어요. 네.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이제는 많이 알려졌어요. 애니메이터란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캐릭터의 움직임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정말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This is discuss. 애니메이션 캐릭터 입장에서는 정말 본인의 창조주. 그러니까 그렇죠. 신이죠, 저분이. 기쁨이 슬픔이 너무 귀엽잖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적인 애니메이터 김재영 씨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건 인생을 180도 뒤바꾼 큰 결정적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을 180도 바꾼 선택,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그의 직업은 애니메이터가 아닌 닥터, 의사였습니다. 에이? 의사예요? 예. 아니 이게 어느 정도 연관이 좀 있어야 이게 이해를 할 텐데. 전혀 그러게. 이제 연관고리가 안 보이죠. 너무 다르네. 전직 닥터 김재영 씨는요. 서울의 한 의대를 졸업한 뒤 대형 병원의 비뇨의학과에서 근무했는데요. 그런데 레지던트 1년 차 의사의 길을 걷기 시작할 무렵에 생긴 고민. 의사라는 직업이 정말 과연 내가 진정 좋아하는 일일까? 정말 많은 이들이 꿈꾸지만 원한다고 모두가 할 수 없는 직업, 의사가 됐지만요. 그의 가슴이 원하는 건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은 바로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들아, 의사가 되려고 얼마나 고생했니? 다시 생각해봐. 만화는 취미로 해도 되잖니. 당연히 가족들의 반대가 클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했는데요. 오랜 고민 끝에 그의 선택은 바로 그래,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자. 결국 마음의 소리에 따른 그 이후 가족들을 설득한 끝에 2003년 김재영 씨는 애니메이션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 전세금을 탈탈 털어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진짜 엄청나다. 그 뒤에 미국에서 애니메이션을 공부한 김재영 씨는요. 무려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미국 최고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P사에 입사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캐릭터의 생명을 창조하며 세계적인 애니메이션을 이끄는 숨은 주역으로 자신의 꿈을 펼쳐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곧 P사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담은 애니메이션 소울이 개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김재영 씨께서 메인 애니메이터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 메인이에요 지금. 사람을 살리는 손에서 이제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숨결을 불어넣는 그 신의 손이 되신 거네요. 그러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의사 가운을 벗고 꿈을 선택한 애니메이터 김재영 씨. 그가 남긴 한마디. 애니메이션이 좋아 의학을 포기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주고 있어요.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기자님들 어린 시절에 꿈이 뭐였나요? 근데 저는 과학 좀 좋아했던 것 같아서 과학자 되고 싶었고. 그래서 대학도 근데- 이공계로 가셨잖아요. 예. 저는 외교관이 되고 싶었어요. 외교관이요. 왜요? 아, 정말 단순했어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얘기인데 집을 나가고 싶었어요. 집을 나가고 싶었어요. 외교관은 아예 한국을 떠나잖아. 왜? 아예 뭐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전 세계로 단순해. 아, 진짜 단순해. 진짜로. 정말 화려한 스펙, 핑크빛 미래를 포기하고 어려운 선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센스 지수 한도 초반 스윗남, 에릭남이 그 용기 있는 주인공인데요. 미국 명문대에서 떡하니 합격하고 4개 국어를 마스터하지 않나 거기에 2011년엔 미국에서도 수재들만 간다는 세계 4대 회계법인 회사에 취업까지 딱. 자, 입사 당시에 에릭남 씨의 연봉은 초봉이 1억. 자, 그야말로 꽃길이 쫙 펼쳐져 있었죠. 저 어린 나이 초봉 1억이면 뭐가 아쉬울 게 있었겠습니까? 네. 원조 엄청나네요. 에릭남 씨는 어린 시절부터 한국의 음악 방송을 보면서 가수를 꿈꿔왔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취미 삼아 너튜브에 올린 커버 영상을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진이 보고 그에게 출연 제의를 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24살 에릭 남입니다. 그런데 아니, 멀쩡한 직업 두고 무슨 소리야. 남들은 못 들어가서 난리인 회사에 붙어놓고. 힘들게 공부해서 취업했으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되죠. 그러실 수 있죠.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리고 뭐 거대 음반사에서 음반 내겠다가 아니라 이건 오디션이잖아요. 또 그렇게 참여해서 가수가 된다고 한들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오디션에 합격할 보장도 안 돼 있고. 보장도 없고. Seems like we argue every day. I know I misbehaved and you made your mistakes and we both still got room left to grow. 음악하려고 태어난 친구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에릭남 씨는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 후 2013년 첫 앨범 천국의 문을 발표. 결국 그토록 원했던 가수의 꿈을 이루게 됐고요. 가수뿐만 아니라 방송인으로서도 역량을 보여줬죠. 특유의 센스 있고 배려 있는 리포팅으로 클레이머레츠, 제이미 폭스, 바바라 팔빈 등 해외 스타들이 사랑하는 리포터로도 활약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에는 아들의 선택을 반대했던 아버지께서 이제는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아들 에릭남의 선택을 응원해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려운 길을 가는데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말고. Thank you. I love you. 저렇게 또 든든하게 또 지원을 해주고 계시네요. 네. Good for you. Oh, good for you. 유혹적인 보이스로 자신만의 색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 유명 대중음악 차트와 미국 현지 언론이 주목한 한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일렉트로닉 아티스트 시피카입니다. 한글이네? 아하. 허허. 한국 사람이구나.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천생 뮤지션인 시피카지만요. 그런데 그녀에게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과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거 시피카 씨는요. 미국에서 광고, 사진, 그래픽 디자인 등을 배우는 커뮤니케이션 아트를 전공한 뒤 LA의 한 광고회사 아트 디렉터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광고회사 다닐 때 초봉 치고 정말 많이 돈을 받으면서 일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너무 못 느꼈어요. 아하. 사실 직업이라는 게 참 원하고 선망했던 것도 막상 취업을 하고 그 자리에 가보면 현실은 부딪히면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과감히 내린 선택. 아주 과감히 사표를 던진 겁니다. 대단하다. 아니, 뭘 믿고 뭐 하려고 뭐 결정된 것도 없이. 부모님인 줄 알았어요. 시피카 아버지. 자, 그 뒤 행복을 찾아 떠난 그녀의 선택. 바로 미국의 예술학교에 입학해 음악 공부를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갑자기 또 음악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요. 어린 시절부터 목소리가 좋다, 음악적 소질이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가슴 한켠에서 음악이라는 불씨가 깜빡이고 있었답니다. 한편으론 이렇게 냅다 일을 저질렀으니 어머님은 또 어땠겠어요?
아, 남들은 들어오고 싶어 난리 난 직장을 왜 때려치냐? 아니 중학생이야? 사춘기야? 철없이 왜 그래? 어머니의 억장이 아주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피카는 급기야 10년간의 미국 생활을 접어두고 2016년 2월 한국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뮤지션의 길을 걷기 시작. 오직 자신의 꿈을 향해 용감한 선택을 하는 스피카. 결국 2016년 첫 앨범을 발매한 스피카는요. 6개월 뒤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댄스 앤 일렉트로닉 노래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My Ego라는 곡으로 이번엔 최우수 댄스 앤 일렉트로닉 노래상을 수상. 그리고 2018년 국내 뮤지션 최초로 미국 최다 도시 투어를 하는 영광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한 기자님 이제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들어옵니다. 부모님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는 괜찮은 거죠. 야, 이제는 그래도 안정권에 들어섰구나. 그리고 이제 또 엄마들한테 그게 중요합니다. 눈앞에 쭉 펼쳐진 포장도로를 마다하고 새로운 길 개척을 선택한 스피카 씨. 앞으로도 멋진 음악 기대할게요. 지금의 카페 문화를 선도한 대명사격 카페가 바로 별다방이죠.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밥보다 비싼 커피값이라고 막 비판도 받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이 별다방이 하나의 아이콘이 됐고 카페가 이제는 우리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한 중심축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소위 커피 제국을 만든 주역 별다방이 있기까지 이 사람의 결정적인 선택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별다방의 전 CEO 하워드 슐츠. 책도 쓰신 분이죠. 전 이분 책 읽었어요. 슐츠는 원래 덴마크의 생활용품 기업인 H사의 미국 지사 부사장이었는데요. 뛰어난 판매 전략으로 27살 어린 나이에 부사장이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애틀의 한 작은 커피 원두 매장을 찾았다가 큰 충격을 받은 슐츠. 아니, 이렇게 품질 좋은 커피 원두를 판다니 대단해. 이때 그가 찾은 매장이 바로 별다방의 1호점이었습니다. 저희 전설의 시작이죠. 그 유명한 이제 별다방 1호점. 그런데 당시 별다방은 지금과 달리 커피 음료가 아닌 커피 원두만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슐츠는 별다방 창업자들의 해박한 커피 지식 그리고 고품질의 커피 맛에 반해서요. 과감한 선택을 했으니 바로 다니던 대기업을 퇴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사장 되는 거거든요. 될 수 열심히만 있지. 하면. 사장 안 돼도 부사장이면은 연봉이 얼마입니까? 큰 뜻을 품고 별다방에 입사한 슐츠. 그리고 출장지에서 커피의 본고장 이탈리아를 찾게 되는데요. 아니, 이탈리아에서는 사람들이 매장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 쉬는구나. 커피를 주로 집에서 마시는 미국과는 달리 사람들이 커피 전문점에서 모임도 갖고 여유를 만끽하는 문화에 놀란 겁니다. 자, 이때 컬처 쇼크를 받은 슐츠는 별다방 창업자들에게 커피뿐 아니라 공간을 판매하는 곳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커피와 공간을 함께 판다는 게 말이 돼? 야, 그거 분명히 망할걸? 이때 다 망한다면서 부정적인 반응이었지만 하지만 슐츠는 또 한 번 선택을 합니다. 별다방 퇴사! 지금 되면 정말 추진력은 정말 갑인데요? 이 정도면 퇴사를 즐긴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다 갑인데 이분 정말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슐츠의 선택은 단순 퇴사가 아니었습니다. 별다방 창업자들이 다른 커피 원두 브랜드 사업을 위해 시애틀 매장을 철수할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1987년 별다방의 모든 권리를 약 43억 원에 인수. 그 뒤 원래는 매장에 없던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요. 고급스럽고 아늑한 인테리어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미국인들은 이전에 없던 카페에 열광했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여유롭게 맛 좋은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카페에 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커피 가게가 맛있는 커피만 팔겠다가 아니라 이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의 시간과 경험을 팔겠다. 이건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상 최악의 취업난. 이게 비단 요즘 얘기만은 아니죠. 약 20년 전인 2000년대 초에도 그 좁디 좁은 취업문을 뚫고 대기업 취업에 성공하고 이후에는 국내 굴지의 조선소로 이직. 그리고 그곳에서 연봉 7천만 원을 받으며 탄탄대로를 걷던 한 남자. 그런데 돌연 이 모든 걸 포기하고 다른 선택을 한 이가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이게? 바로 배우 허성태 씨입니다. 저분. 아니, 어떤 연유로 배우라는 길을 선택하게 된 건가요? 사실 어린 시절부터 배우를 꿈꿔왔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에 포기해야 했었는데요. 그런데 2011년 이때 TV 속 한 줄의 자막이 눈에 띄었습니다. 배우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그 순간 가슴속에 잠들어있던 꿈이 마구 요동을 쳤고요. 결국 허성태 씨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죠. 경남 거제도에서 올라온 허성태라고 합니다. 아쉽지만 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발 믿어봐는 그냥 놔둬줘. 이때 영화 올드보이의 최민식 씨를 연기했는데요. 너 유진이 야, 진짜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저렇게 몰입한다는 게. 네 시체를 발견할 수 없을 거야. 진즉 이 길에 들어섰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보기에 좋습니다. 저도 성태 씨의 꿈을 캐스팅하겠습니다. 그렇게 심사위원회 만장일치로 예선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변 지인들은 배우 수업도 제대로 받지 않은 허성태 씨의 도전을 뜯어 말렸습니다. 헛바람 들어갔다고 했겠죠. 아니 주변 사람들은 100% 그랬을 거야. 정말 반대의 정확한 워딩을 그냥 쪽쪽 뽑아오네. 이때 정말 엄청난 갈등을 했던 그래. 곧 있으면 과장으로 진급하고 연봉도 더 오를 거야. 아니야. 배우가 원래 내 꿈이었잖아. 지금 포기하면 다시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그리고 결국 그의 선택은 바로 배우가 되기로 선택을 한 것이죠. 대단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늦은 나이일 수도 있는데 본인의 쌓아온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걸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때부터 허성태 씨는요, 직접 프로필을 돌리고 다니면서요, 한참 어린 신인 배우들 속에서 오디션만 무려 200여 번을 보다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됩니다. 2017년엔 영화 범죄도시에서 조폭두목 독사 역으로 출연, 카리스마 연기로 주목받게 됩니다. 근데 내 눈주 아니? 내 눈주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저런 모습만 보면 이분은 연기 안 했으면 뭐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진짜. 예. 천생 연기자 같은 그런 모습. 내 눈주 아니? 다음 특종입니다. 개봉한 지 1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고의 작업 멘트로 회자되고 있는 영화 봄날은 간다 속 명대사. 라면 먹고 갈래? 최고지 진짜. 라면 먹을래요? 어떻게 사람이 변하니? 그런데 이 전설의 명대사들이 만약에 이분의 선택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영화 평론가 이동진 씨는요, 글을 두고 지난 20년간 충무로의 멜로 영화는 결국 허진호였다. 이번 특종의 주인공은 바로 허진호 감독입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 외출 등 섬세한 감정선과 세련된 연출로 한국 멜로 영화계의 한 획을 그은 허진호 감독. 국보급 멜로 영화의 대부 허진호 감독은요, 놀랍게도 그는 무려 30살 무렵까지는 영화와는 요만큼도 관련이 없었다고 합니다. 전공이 뭐 영화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네.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한 대기업 홍보실에 취직을 했었는데요. 그가 이 회사에 다녔던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보너스의 유혹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허진호 감독은 점차 적성에 맞지 않는 회사 생활에 회의감이 조금씩 밀려들자 고민 끝에 정말 어렵게 사표를 딱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큰 결심을 하고 그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느냐? 영화 아카데미의 신입생 모집 공고를 접한 그는요, 어릴 적부터 품어왔던 창작에 대한 꿈, 영화계 입문을 선택했습니다. 1998년 드디어 그의 첫 감독 데뷔작을 세상에 공개했는데요. 그 작품이 바로 한석규 시문화주연의 8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아, 나 정말 너무 재밌었어, 저 영화. 저는 허진호 멜로의 너무 팬이라서 정말 감사한 선택을 잘 하신 것 같아요.